그러니까 이거 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거의 없어요.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3월 모의고사, 고1들은 아마 대부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이잖아요, 진짜 처음. 특히 좀 중2, 중3 때, 내신 때만 학교 공부를 위해서 교과서만 외웠던 학생들이 아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다녔다고 해도 보통 이제 중3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문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고1 내신 때문에. 아무래도 고1 내신은 제일 어렵고 점수를 가르는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다 보니 처음 보는 독해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3월 모의고사가 당연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는 어땠느냐? 우리 난이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확실히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어려웠냐면 추상적인 지문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다 보면 한두 문장 읽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상이 되는 지문들이 있죠. 그런 지문을 직관적인 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지문들은 문장 한두 개가 해석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른 문장들로 충분히 내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상적인 지문들은 처음 한두 문장을 읽어도 소재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잘 안 읽힌다 이 생각이 들어요. 뒷문장들을 더 읽어보자 해서 읽어봐도 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다가 시간 날리고 그냥 답을 찍어요. 올해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설명한 이 추상적인 지문의 개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잘 안 읽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고 또 단어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단어 수준도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어떤 유형들은 이거 어떻게 풀지? 하다가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거 하나 찍어서 틀린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순서 문제 36번, 37번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찬가지였고 되게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냐?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의고사를 조금 풀어봤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그냥 풀었던 거지 학교에서 각 잡고 시간 재고 푸는 건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되고 더 안 읽히고 시험지는 왜 이렇게 생겼고 이러면서 시간 조절 당연히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더 안 읽히거든요. 읽어보지도 못하고 날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대충 읽고 찍은 문제도 많았을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결국 경험치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중2 때 처음 내신 시험 봤을 때랑 중3 때 내신 시험 봤을 때 확실히 달랐잖아요. 이 모의고사도 경험치가 쌓이면 실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 3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걸 알려주겠습니다. 자,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3등급 이하다 이러면은 문장 해석 위주로 영어 공부를 해줘야 돼요. 단어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문장 해석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내신이 얼마 안 남았죠. 곧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5월부터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 위주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단어, 문장 해석, 그 다음에 지문 독해, 이거를 논리 독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에 문제풀이 요 4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이 2단계가 안 돼 있으면은 뒤에 거 아무리 해봤자 뭐 소용이 없어요. 3등급 이하야? 70점대 이하야? 그러면 아무리 첫 모의고사여서 우왕좌왕하고 실수한 거 다 감안했다 쳐도 이 문장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 중심의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구문책 있죠? 문장만 쭉 해석할 수 있게 나온 책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석 연습하면 됩니다. 문제집 추천은 워낙 제 영상에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고1만큼은 문장 해석 연습을 제발 좀 시험 기간 아닐 때 혹은 방학 때 이때 꼭 좀 해놓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고1이니까 학교 내신 때문에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신 기간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법이 만약에 너무 약해서 내신 때 문법 문제를 다 틀린다. 그러면 평소에도 문법 공부를 해줘야겠지.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석 연습을 꼭 좀 해줘야 돼요. 이거 고3 때 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단기간에 빡세
해석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 해석 공부를 할 때 그냥 해석만 해보면 안 돼요. 그냥 한글로는 이런 거구나, 뭐 단어만 좀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되고, 좋은 문장들을 곱씹으면서 이 한 문장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말이구나, 이거를 꼭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추상적인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지문일수록 한 문장 한 문장에 잘 안 읽혀요. 한 두세 문장을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을 많이 해석을 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만나는 추상적인 지문이 계속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꼭 해야 할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틀린 문제의 문장들을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석만 해보는 게 아니라 그 한 문장 옆에 대충 이런 말인 것 같다라는 거를 짧게 한글로 써놓으세요. 한 두세 단어로. 제가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앞으로는 더 추상적인 지문이 나올 텐데 그런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대충 이런 뜻인 것 같다를 옆에 한글로 살짝 써보기. 웬만하면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 전까지 좀 해보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 지금 벌써 좀 가물가물 하잖아요. 더 많이 날아가기 전에 꼭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 정신없었고 당황했을 텐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험치를 쌓아나가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3월 모의고사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기획보기예요. 알겠죠? 꼭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거의 없어요.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시작하는 거예요. 꼭 해봐요.